아시아에서 부강하던 나라, 우리가 부러워했던 나라가 세계에서 최빈국으로 왜 전락했을까요? 현재 많은 미얀마 사람은 내인 정부를 탓하고 있습니다. 과연 전적으로 과거 정부의 탓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과거 미얀마는 우리가 부러워하던 자원 부국, 강한 경제를 소유한 아시아의 맹주였습니다. 과거 미얀마는 농업과 무역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경제를 보유하고 있어 주변 국가에 비해 번영하고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미얀마의 경제적 성공에 기여한 요인 중 하나는 전략적 위치였습니다. 미얀마는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교차로에 있으며 이 지역 간의 무역 허브 역할을 했습니다. 미얀마는 티크나무, 루비 및 기타 보석을 포함한 천연 자원이 풍부하여 세계 다른 지역과 교역을 통하여 부를 쌓았습니다. 다른 요인은 농부들이 가무량이 적은 지역에서도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해주는 정교한 관계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보장하고 주변국에 쌀을 수출할 수 있는 농업 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식민지 시대에 미얀마는 잘 발달한 기반 시설과 번영하는 경제를 갖춘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1948년 독립 이후 미얀마 경제는 부분적으로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관리 부실로 인해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미얀마는 1인당 GDP가 1200달러로 경쟁국인 태국의 7000달러에 비하여 매우 낮아졌으며 가장 가난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과거 번영을 누리던 미얀마가 왜 몰락했을까요? 과거 정부만 탓할 수 있을까요? 미얀마가 번영하는 국가에서 이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로 몰락한 것은 정치적 불안정, 경제적 부실, 국제 제재 등 여러 가지 요인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과거 사회주의를 도입한 내인 정부 탓을 합니다. 과연 과거 정부 탓만일까요? 부실한 교육 시스템은 유능한 젊은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찾아 해외로 떠나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육과 인재 유출은 수년 동안 미얀마의 경제적, 정치적 투쟁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미얀마의 교육 시스템은 자금이 부족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가 부족합니다. 이것은 많은 재능 있고 교육받은 개인들이 해외에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나라를 떠나는 두뇌 유출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미얀마의 최근 역사를 특징 짓는 정치적 불안정과 권위주의로 인해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나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지식인과 학자들의 두뇌가 빠져나갔습니다. 미얀마의 경제적 기회 부족과 낮은 임금도 인재 유출에 이바지했습니다. 많은 젊은이, 특히 고급 학위를 가진 사람들은 더 높은 급여를 받는 직업과 더 나은 생활 수준을 찾아 나라를 떠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매년 많은 미얀마의 유능한 젊은이들이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얻기 위하여 찾아오고 있습니다. 낮은 인프라 투자는 미얀마가 성장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했으며 하고 있습니다. 도로, 교량, 공항, 항만과 같은 인프라는 상품과 사람의 이동을 쉽게 하고 운송 비용을 절감해줍니다. 또한 기업이 시장과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경제 성장에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미얀마의 복잡한 지형, 강 삼각주 및 해안 지역을 가진 미얀마의 지리는 인프라 개발을 어렵게 만들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인프라 부족도 미얀마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유입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운송 및 물류 비용을 증가시키고 상품 운송 및 시장 접근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인프라로 인하여 투자를 포기한 사례가 많습니다. 몇 년 전 삼성도 투자를 타진하다가 전기, 수도, 도로, 항만 등 사회 인프라가 부족하여 미얀마 투자를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업 친화적인 환경의 부족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았습니다. 정부의 관료주의로 행정이 느리고 비효율적이어서 기업이 허가 및 면허를 취득하고 경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급행료가 일반적인 관행처럼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외국인 투자가 위축되고 기업 운영을 어렵게 했습니다. 미얀마의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부문은 전혀 없는 상태이며 이로 인해 기업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확장하고 투자하는 것을 어렵게 했습니다. 미얀마의 인프라는 낙후되어 기업이 상품을 운송하고 세계 시장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1962년 채택한 사회주의도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미얀마는 1962년 내윈 장군의 지도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채택했고 이는 주요 산업의 국유화와 중앙계획경제로 이어졌습니다. 미얀마의 사회주의 시행은 관리 부실, 부패, 비효율로 경제성장과 사회복지가 실패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미얀마 사회주의 구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개인과 기업이 혁신하고 투자할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외국인 투자 및 무역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부과하여 경제성장을 더욱 어렵게 했습니다. 서방의 경제 제재도 한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군사정권의 인권 유린과 정치적 탄압, 민주적 개혁 부재에 대응해 미얀마에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서방의 제재는 수출, 금융 서비스 및 투자를 포함한 경제의 핵심 부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러한 제재가 미얀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했으며 미얀마의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제재는 또한 금융 및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여 미얀마의 경제 발전을 어렵게 했습니다. 2021년 쿠데타 이후 서방의 경제 제재가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종족 간 내전이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1948년 독립을 쟁취한 이후 정부와 다양한 소수 민족 사이에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인종적, 종교적 긴장, 자원 경쟁, 정치 권력 투쟁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135개 다양한 민족으로 나라가 구성되어 있고 민족 간 이해관계가 다 다르며 여러 민족이 독립을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은 단일한 방향을 위해서 도약할 힘을 축적하지 못하였습니다. 내전은 모욕과 투자를 방해하고 기반시설을 파괴하며 피난민을 양산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서비스인 교육, 사회기반시설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가장 큰 몰락의 원인은 풍부한 천연자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원이 없어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 다른 나라보다 더 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얀마 몰락의 가장 큰 원인이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풍부한 천연자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연자원은 국가의 축복이 될 수 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얀마의 경우 석유와 가스, 피크나무, 보석 등 천연자원은 과거 부와 경제 성장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패와 투명성 부족을 포함하여 이러한 자원의 잘못된 관리는 국가 경제와 국민에게 중대한 도전을 초래했습니다. 미얀마의 천연자원 추출 산업은 환경 파괴, 인권 유린,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유발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사회 및 경제 개발에 투자하기보다 군사 목적으로 천연자원 추출 수익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천연자원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 국가가 원자재 가격 변동과 글로벌 수요 변화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 불안정과 다각화 부족으로 이어져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석유 매장량이 많은 베네수엘라의 몰락을 보면 천연자원은 사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미얀마의 몰락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미얀마의 몰락 요인 중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본 내용에는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개입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얀마 인사이트 영상을 통하여 미얀마를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